네, 완화됐어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면서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사적 모임 허용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범위를 넓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달부터 본격화될 11월부터 본격화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단계적 방역 완화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약간 테스트하는 것 같죠. 위드 코로나 전에 이 정도랑 테스트 해보고 과연 얼마만큼의 지금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높아지냐. 70% 정도인가요? 80%인가? 그 정도 달한다고 하죠. 1차 접종이 그 정도인데 향후 위드 코로나 갔을 때 어느 정도 예측을 한다는 거죠. 위드 코로나 가면은 이 확진자가 어느 정도로 늘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비수도권 3단계인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미접종자 4인에 접종 완료자 4명을 합쳐 최다 8명까지 모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수도권에서 오는 18일부터 수도권에서도 시간 장소 제한 없이 미접종자 4명에 접종 완료자 4인까지 8명이 모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3단계인 비수도권은 미접종자 4명에 접종 완료자 6명을 합쳐 총 10명이 모일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4단계인 수도권 식당 카페 영업시간은 종전대로 오후 10시까지로 제한이 된다고 해요. 왜 그런지 보니까 최근 확진자의 80%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어가지고 급격하게 방역 긴장이 풀리지 않게 하려는 것. 어쨌든 간에 골프도 지금 최다 8명까지 골프장 이용할 수 있고 비수도권은 10명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간 체육시설 내 샤워실 운영이 금지됐지만 3단계 지역에서는 18일부터 샤워실 운영 이용이 가능하고 4단계 지역은 종전대로 샤워실 운영 이용이 금지된다고 해요. 뭔가 대한민국이 내년에는 2022년에는 뭔가 큰 변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도 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에는요.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주식 시장에는 또 위드 코로나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그런 주식들이 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네. 부동산도 집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또 많이 또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요가 조금 변화가 있지는 않을까요? 네.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산연. 네. 주택산업연구원이 15일 중국 헝다 사태가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헝다 사태가 2007년 리먼 사태와 비슷한 세계 금융시장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고 중국 내 현상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이 좀 손실을 봤죠. 네,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헝다 사태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폭락이 온다라고 이 폭락이들이 몇몇 외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헝다 사태가 부동산 시장에 폭락을 가져다 주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결국은 이 나라 그리고 혹시나 헝다 사태가 2007년 리먼 쇼크처럼 된다고 한다면 그때가 되면은 강남에 있는 재건축이나 서울의 가격이 비싼 재건축은 좀 꺼질 수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헝다 사태가 점차 소강이 되는 것 같은 이런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 이렇게 연구원에서도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최영민이 반갑습니다. 제이제님 반갑습니다. 김민환이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팍팍 눌러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니죠? 자, 오늘은 Q&A 좀 길게 가져갈 거예요. 자, 11월 기준금리 올려도 큰 어려움 없을 것이라고 이주열 하는 총재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금리가 지금 0.75%인데 0.25% 올려서 연 1%로 지금 올리겠다고 합니다. 근데 벌써 주담대가 3.5 이상 되는 게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게 뭔 문제가 있냐? 시장에 파급력은 없다. 이미 기준금리에 이어서 가상금리까지 시중금리인 거죠. 이게 올라갔기 때문에 어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리가 올라간다 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할 건 없죠. 그렇게 따지면요, 소득 주도 성장, 소주성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최저시급이 올라가가지고요, 이 금리 올라간 것만큼 임금이 올라가진 않았습니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도 말도 안 되고요. 말도 안 되고. 금리 인상 된다고 해서 집값이 폭락한다? 그것도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차피 주택담보대출을 LTV를 엄청나게 쪼였죠. 투기과열지구가 지금 LTV가 40%인가요? 40%죠. 그러니까는 딱히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금리를 올린다면요, 이 투자를 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한
형세로 흘러가게 되겠죠. 기업들이 대한민국에 투자를 많이 해야지 금융에서 차입을 하고 그 차입금으로 투자를 하고, 네, 그렇게 해야 하는데, 금리가 올라간다면 좀 기업들도 이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 그 다음에 수천억 이렇게 빌려서 해야 되는데 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내수 경기가 침체가 되고 차기 정권에서 약간 부담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요새 국민들이 분노를 하면은 정부에서 깨갱합니다. 깨갱 하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최근에도 전세자금 대출이나 그 입주장을 앞둔 이 집단담보대출에 대해서 은행권이 총량 때문에 안 한다, 이런 입장이 많아지니까는 결국은 국민들이 광화문 광장을 가기 일보 직전이었죠. 그리고 인터넷에서 난리가 나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무슨 위원회죠? 금통인가요? 거기서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무슨 위원장, 그분께서 깨갱하고, 전세자금 대출, 그리고 집단담보대출, 입주장을 앞둔, 거기는 철저히 우리가 챙겨주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 정권에서는요, 때를 지어서 목소리가 크면 끝이에요. 네, 끝이라고요. 뭔가, 깡패들도 아니고, 네, 그렇게 해서 335 무리 지어가지고 피켓 들고 시위하면요, 들어준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민노총이나 그런 노동조합, 황제 노조에서는 그렇게 매번 현 정권을 창출한 주요 공로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늘 이런 광장이나 그래 가가지고 지금 외치는 거 아닙니까? 예. 시래기 털레기님께 좀 발음이 안 되네요. 시래기 털레기님께서도 저도 광화문 가기 직전이었네요. 이렇게 하셨고, 네. 전세 대출 풀어주면 전세값 상승 기조로 갈까요? 근데 그것도 다 지역마다 달라요. 네. 입주 물량이 없는데 전세 대출 풀어주면요 또 올라가겠죠. 근데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많다면요 그게 큰 작용을 하지 못해요. 네, 나나님 반갑습니다. 네, 여비파파님 반갑습니다. 네, 용이님 반갑습니다. 레발랑도르님 반갑습니다. 이거 집값 진짜 시작하고 있어. 집 자체가 없음. 네, 그쵸. 신현선님 반갑고요. 시우시님 반갑습니다. 네, 김정희님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홍남기 우리 경제부총리께서 신규 전월세 계약 상한 표준 임대료가 도입 쉽지 않다고 이제 깨갱 또 하시는 거죠. 이 표준 임대료 때문에 또 대한민국 한번 또 난리가 날 뻔했는데 결국은 우리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께서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연내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이 표준 임대료 제도를 도입한다는 건요, 공산주의로 간다는 거죠. 네,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은 음성화가 되는 겁니다. 음성화. 아파트에서도요, 집주인이 부과하는 집주인 관리비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부과하는 공동관리비 두 개로 나갈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 집 들어오고 싶으면 전세 그래 표준 임대료로 내. 하지만 내 성에 차는 만큼 관리비로 내라. 집주인 관리비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꾸 시장을 자극하는 정책은요. 마트에 갑니다. 마트에 가요. 그냥 시장 자체를 교란시키고 엉망으로 만들고 전세값 폭등시키고 매매값 폭등시키는 그렇게밖에 작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잡식님 반갑습니다. 안영님 반갑습니다. 찬스님 반갑습니다. 명희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국민들이 분노하고 국민신문에 글 올리고 부동산 카페 욕하면은 정책이 또 금방 바뀌는 참 구멍가게예요?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이 동네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조촐하게 담배 파시고 하면서 운영하시는 구멍가게입니까? 슈퍼예요? 네, 참. 그냥 정책이 던져놓고 국민들이 어떤 반응, 신문에서 어떤 사설을 쓰는지 거기만 보고 있으니까 줏대 없는 정책이만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부를 이끌어가는 우리 고귀하신 높으신 분들, 좀 제대로 좀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제대로 좀요.
행복주택에서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궁극적인 원초적인 본능이 뭐냐? 돈을 벌고 싶다는 거예요. 돈을 벌고 싶다는 겁니다. 네.